수급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이 막판에 소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수로 집계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서로 엇갈렸습니다. 수급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대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복입니다. 네, 오늘 수급의 키맨부터 설정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맨은 외국인입니다. 네, 선물도 강하게 샀습니다. 거래소에서도 한 3천억 원 가까이 매수 유입됐는데요. 선정하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만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외국인들이 오늘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현물을 매수하고 최근에 이제 선물을 매도하던 이런 그 프로그램 차익 매매를 진행하다가 오늘은 현물 매수, 선물 매수의 어떤 투기적인 방향성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얘기는 지수가 오늘 고점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가지고 있는 동력을 우리 국내 기업의 1사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이 흐름은 이제 주초까지 연결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800억 매수했고요. 선물 쪽도 거의 7,000계약 들어왔습니다.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입니다. SK텔레콤 300억 정도 매수됐고요. 삼성전자가 236억 들어왔습니다. 제일모직, 한전, 그리고 KB금융 들어와 있고요. 삼성화재와 현대제철, 롯데쇼핑, 삼성증권 순으로 매수폭 컸습니다. LG전자는 128억 매도가 됐고요.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현대글로비스도 팔았습니다. 현대건설하고 우리은행, 롯데케미칼, LG생건도 매도 쪽에 들어와 있네요.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31억 매도했는데요.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순매수입니다. 내추럴 엔도텍 오늘 급등 나왔는데 136억 정도 들어왔고요. 컴투스는 좀 부진했는데요. 34억 매수. 그리고 모두투어 계속 상승 랠리입니다. 오늘 28억 매수됐고요. 산성 LNS 20억 매수. 슈피겐코리아, 완니. 완니가 특이하게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블루콤과 GS홈쇼핑, CJ E&M 오늘 급등 나왔던 OCI 머티리얼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111억 정도 아침에 거의 10% 급등 나왔다가 거의 보합권 마감됐는데요. 111억 매도가 됐고요. 다음 카카오와 파라다이스, 이오테크닉스, 성우하이텍, 파트론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자, 외국인의 종목 특징 살펴주시죠. 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그 선물과 현물을 모두 매수했다 해서 방향성의 매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보면 전 업종에 걸쳐서 거래소 시장에서는 전 업종에 걸친 골고루 매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삼성전자를 연속적으로 매수했다는 데 의미도 있지만 제일모직 같은 건 4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8일 만에 매수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오늘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매도했던 섹터가 실질적으로는 제약 쪽에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건설하고 의약품을 부분적으로 매도하고 전 업종에 걸쳐서 매수했으니까 방향성 매매를 코스피 시장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IT나 지금 이런 쪽에 IT, 인터넷, 오락문화 쪽에는 단기적인 어떤 차익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차익 매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은 챙기는 이런 시장 흐름을 가져갔고 오히려 종이목조나 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 밑에서 받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코스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아니라 매도해놓고 많이 미룰 때 아래에서 저점을 사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도 알려주시죠. 외국인의 수급의 특징주는 현대차를 잡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이런 종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약 한 5.6%였던 이런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로컬 메이커로 등장하면서 지난 동년 3월 달에 15.2%였는데 올해 17.6%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국 시장에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차 효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소나타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지만 앞으로 나올 신차에 대한 이런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죠. 어저께까지 계속 줄고 3월 19일부터 연속적으로 빠져 있는 흐름이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5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다는 것, 물론 뭐 규모가 절대적인 이런 흐름은 아니지만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키워드를 잡고 올렸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까지는 리바운딩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흐름상으로는 17만 5천 원 전후까지는 열어두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기관 쪽 보겠습니다. 여전히 투신 쪽은 개인 펀드 환매 매물 나오면서 한 1,500억 팔았고요. 오늘도 PF 쪽, 사모펀드 쪽에서는 500억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나 연기금 매수 들어오면서 전체로는 한 50억 정도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한 200억 매도 나왔는데요.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오늘 신고가 또 냈는데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250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요. 현대글로비스 급반등해 주었는데 기관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와 LG생건,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대우증권, 롯데케미칼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SK텔레콤은 253억 정도 매도 나왔고요. 제일모직이 224억, 그리고 삼성물산, 한전, 삼성생명, LG이노텍, 삼성화재, 또 네이버 매도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슈피겐코리아 38억 정도 들어왔고요. 파트론과 인터파크 INT, 내추럴 엔도텍, 유진기업, 파라다이스, 아미코젠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골프존 유원홀딩스는 159억 정도 매도가 됐고요. 산성 LNS가 67억 원 정도, 동서와 코스온, 게임빌, YG엔터, FS엔터까지 매도했습니다. 자, 기관 특징 어떻게 보십니까? 기관들은 뭐 지금 현재 특징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오늘은 화학, 운송 장비, 증권 쪽으로 선별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증권주를 18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수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투신 쪽이 그 지금 이제 환매 물량들을 계속 내놓더라도 오늘 증권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오늘 화학주 쪽에 매수를 좀 더 강화시키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투신의 매물들은 주초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보험단의 매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탄력 있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단이 지금 현재 연기금하고 같이 매치가 될 때 지금 기금 그 전체 시장 흐름에서 매도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코스피 쪽에도 조만간 이제 반전의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198억의 매도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는 코스닥 쪽에는 단기 차익 실현에 주안점을 두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이나 IT 부품 쪽을 매수하고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 업종 쪽에 있는 쪽은 매수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매도하면서 전체 시장 그림에서는 롱숏 전략을 진행했기 때문에 코스닥을 그냥 눌러서 그냥 꺼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차익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외국인 수급 특징 중에 현대차였죠? 기관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세요? 예. 기관은 대우증권을 봤습니다. 대우증권인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이 급등 사이클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일단 상승 추세에서 특히 보면 상승 추세 라인을 상단을 돌파할 때 가속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머니무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10조에 육박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연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브로커리지의 강한 대우증권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증권사 전반적으로 중국의 시장이 후강통에 이어서 정강통의 이런 시장 흐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기관들은 오늘까지 7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보였습니다. 7일 연속적으로 보여서 실질적으로는 대우증권의 모양이 고가권을 그냥 쭉 넘어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고점을 2012년 고점까지 다 돌파한 이런 시장 흐름이라서 이 흐름은 한 번 더 위로 뻗어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17,500원대까지 약간의 슈팅전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보유했던 사람들의 몫이지 이것을 추가해서 확장하려는 이런 시장 흐름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고요. 반드시 이제 개인들이나 이런 쪽이 그러니까 투기적인 어떤 매수가
가세되면 이격 조일이 들어온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원화가 장 초반 대비로는 좀 많이 강세로 가 있고요. 지금 무디스 이런 이슈를 아침에 월요일 장에서 어떻게 또 추가로 해석해 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음 주 초반 장세에 어떤 수급 주체들 동향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뭐 현재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나오느냐 이 여부입니다. 원화는 지금 현재 달러가 올라갔을 때 오늘 위로 올라갔지만 1097원을 못 넘었다는 얘기는 1136원에서 내려와서 1100원대를 넘지 못하고 다시 1093원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유입되면서 원화의 가치를 절상으로 가는 이런 시장 흐름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으로 매수의 연속성을 다음 주에도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대복 전문가와 함께 수급 체크해 봤습니다.